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모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커다란 돌덩어리가 수없이 부딪히고 갈라지고 그렇게 흩어진 조각조각들이 세월에 씻겨서 마침내 모래가 되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그 많은 모래알 중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모양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죠. 세상에 뿌려진 모래알만큼이나 각기 다른 인생을 노래하는 이야기, 알알이 다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명품 배우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실력파 가수들. 이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스타들을 돕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협업하는 화려한 이력을 소유한 이 남자. 자, 눈은 울어도 입은 웃는 걸로 다시 가보자. 발성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감정적으로 다시. 바로 무대 위를 꿈꾸는 사람들의 카운슬러이자 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놀라운 고음이나 화려한 기교보다는 소리의 원리를 연구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감성을 빚어내며 음악의 감동을 전달하는데요. 캄캄한 밤하늘에 혼자 빛나는 스타는 없다. 반짝이는 무대 뒤에 숨겨진 스타 메이커의 꿈이 펼쳐집니다. 변화를 꿈꾸는 청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래공장 보컬 아카데미 김민석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 모래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감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와 감성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이라고 합니다. 네.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CEO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 그리고 보컬 아카데미라는 이런 사업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유명한 아이돌 또는 보컬리스트들, 이들의 뒤에는 항상 저 같은 보컬 트레이너가 항상 든든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그냥 평범한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꿈을 이루지 못한 그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어떤 회사들과의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되고 또 믿었던 분들께 배신을 당하고 이래서 저는 마음의 병을 얻게 됐어요. 제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노래를 할 때 제가 눈물을 이제 흘려버리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노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해외를 이제 나돌면서 새로운 삶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잠깐 있는 어느 날이었는데 굉장히 우연치 않은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대형 기획사였는데 거기 저희 지인이 이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민서가 너가 노래를 잘하니까 와서 한국식으로 우리 일본인들을 트레이닝을 좀 해줘. 저는 그 음악으로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경험,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콜을 했죠. 네, 오케이, 해보겠다. 그게 저의 첫 보컬 트레이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여전히 대학생이었지만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보다는 또 노래를 가르쳐보자.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또 하시는 아카데미에서 보컬 트레이너 활동을 했습니다. 점점 저는 취업 준비와는 멀어졌고 저는 보컬 트레이너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돈은 잘 못 벌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전공이 역사입니다. 네,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설민석이라는 분은 연극영화과를 전공하고 역사를 가르치시는데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노래를 가르쳐요. 네, 이런 것처럼
역사 학도에게 노래를 배운다. 배우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 컴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저만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의과대학교에 이비인후과를 가서 도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만의 어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저만의 어떤 노하우와 그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저만의 발성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컴플렉스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수 출신이고 제가 또 일반적인 실용음악 출신의 보컬 트레이너였다면 전 이런 노력을 안 했을 거예요. 무기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의 어떤 노래 실력이라든지 가르치는 스킬로만 그냥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저만의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어떤 의학적인 어떤 몸을 연구했다면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노래라는 게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애정결핍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이제 만약에 학부용 님이 계신다면 자녀분이 가수를 꿈꾼다, 분명히 애정결핍이에요. 대화법이 달라지셔야 돼요. 너는 왜 가수가 하고 싶어? 왜 유명해지고 싶어? 왜 이렇게 바람이 났어? 이게 아니라 그들은 그만큼의 우울감을 가지고 그것을 그 결핍,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랑에 대한 결핍을 무대에서 찾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대를 꿈꾸고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울감, 그런 애정결핍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후천적 영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에 대한 그들의 감성에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어떤 그들의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호흡법 또는 얼굴에 이제 표정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표정 근육,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들로 이제 저의 무기를 만들었죠. 스승님이 만드신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위기가 또 한 번 옵니다. 네,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보컬 트레이너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이 기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다니던 회사가 없어져요. 와, 난 취업 준비도 그냥 멀리 해놨고 보컬 트레이너 하자니 다른 회사 가기에는 아직 아무런 프로필도 없고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만들자. 그래서 저를 따라 나온 16명의 제자들과 함께 1평짜리 이제 연습실을 잡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이름도 없는 작은 아카데미였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학생이 들어가면서 지금의 학원을 이제 차리게 됐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 한 약 10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학원 하면 될까? 근데 거의 99명 모든 분들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래. 너가 뭐가 있다고 이런 학원을 하니? 망할 거 뻔하니까 하지 마. 근데 마지막 한 분께서 저에게 Yeah man, 해야지. 네가 해야지 안 하면 누가 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저의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은 다 잊혀졌고 마지막 분의 말씀만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전 바로 공사를 시작했고 바로 학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원을 시작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생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신의 한 수를 던지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슈퍼스타 K라는 방송,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즌 1을 저는 보고서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다짜고짜 엠넷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민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보컬 트레이닝 협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흔쾌히 미팅을 한번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찾아오시겠다. 2주 후에 가겠다. 그래서 저는 신의 한 수를 또 던집니다.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직 픽스가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2주 후에 PD님들과 작가님들이 오셨어요. 자, 슈퍼스타 K를 위한 장소입니다. 안 해줄 수가 없죠. 이거는 저의 실력적인 것보다 제가 그런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제 협찬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저는 따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시즌 2에 허각, 존박, 장재인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지금은 스타가 됐죠. 그 친구들 트레이닝하면서 방송 노출을 통해서 저 광고가 되면서 그때는 10만 명이 한 번에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가 다운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이름을 알리게 됐고
또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회적 흐름. 이제 한국 시장의 특징이 누가 잘 된다 하면 다 따라해요. 다 생겨요. 제가 창업했을 때만 해도 아카데미가 수도권에 한 200개 남짓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가 되고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대기업이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일반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은 돈 있는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에 몇 천만 원씩 써요.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마케팅 비용에 돈 1원도 안 써봤거든요. 입소문으로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떤 투자, 대기업, 또 나눠 먹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양 사업에 어떻게 되면 흐름을 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트렌드를 잃지 않았어요. 계속 나이는 먹었고 사업체는 계속 어떤 사양 사업도 탔지만 저는 저에게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은 거의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밖에 없어요. 언제나 저는 나이를 먹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트렌드, 대중의 흐름을 대세를 이끌고 있는 그 트렌드를 항상 저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중을 이끌어가는 세대에게 트렌드를 배워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고 노하우가 생기더라도 그들에게 배울 게 엄청 많아요. 저는 그 친구를 노래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저는 줄 수 있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무엇을 줬냐? 그들이 듣고 즐기는 선생님 이거 핫해요. 요새 이거 힙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에게 트렌드를 입혀줬습니다. 저는 그 트렌드를 입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프로듀싱 이 보컬 트레이너에서 프로듀서로서의 가치의 전환을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와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의 전체적인 트렌디한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다시 저는 지금 상승 곡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항상 뭐랄까요 변화를 꿈꾸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아직은 젊지만 청년 창업자지만 계속해서 변화하고 도전하는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꿈입니다. 청년 창업을 꿈꾸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도전이라는 것 당연히 두려움이 앞설 거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큰 성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방법. 콤플렉스를 무기로 만들어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라. 대중을 이끌어가는 세대에게 트렌드를 배워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모래알 만큼이나 다양한 또 인생을 세상에 풀어내는 보컬 아카데미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자, 굉장히 트렌드함을 또 많이 또 읽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의상부터가 네. 좋네요. 오늘, 네. 트렌디하게 또 바지도 짧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값진 모래알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계시는지 대표님의 경력을 살짝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자랑을 해주실까요? 여기 대놓고 자랑해도 되나요? 그럼 대놓고 다 하셔도 됩니다. 예, 열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슈퍼스타 K2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걸스데이, 또 EXID, FX, 배우로는 정우성, 이병헌, 박신양, 이범수, 오지호, 김남길.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스타네요, 스타. 야, 뭐 이병헌 이런 분들, 정우성 이런 분들도 네.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일단 그분들은 그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목소리에 대한 그 어떤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트레이닝을 받으시지만 네. 그 또 팬미팅을 하세요. 근데 팬미팅에서는 거의 노래를 많이 하셔서 그런 또 노래를 트레이닝을 받으시죠. 예. 네. 보컬 교육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보이스 체크를 해요. 보이스 체크를 예. 해서 그다음에 그 친구에게 맞는 어떤 장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맞는 호흡법과 어떤 또 발성법 그리고 또 레퍼런스를 잡아서 새로운 곡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차별화 포인트는 이게 감성을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실제로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아까 뭐 애정 결핍을 이렇게 많이 또 경험하신 분들이 노래를 많이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네. 마음의 트라우마를 치유한 어떤 경험이 있나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뭐
굉장히 그 심각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통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약도 먹고 또 굉장히 뭐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공황장애 때문에 뭐 건반을 누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친구가 있고. 네. 근데 저는 일단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어떤 심리이기 때문에 어떤 근육을 써서 어떤 호흡의 힘을 써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치유와 어떤 트레이닝 방향성을 잡지만 더 큰 거는 이 교육 시간 외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새벽 감성, 네. 새벽 2시에 지금 무슨 음악 들어? 뭐 이런 어떤 그 친구에 대한 케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관심받고 있어, 난 사랑받고 있어. 이것을 계속 줌으로써 그 친구의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네,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그 목소리가 바뀌는 그런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위기의 순간들,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 네. 어떤 걸 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지만 그 이제 한류 열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학생들이 K-팝에 대해서 이걸 교육을 받고 싶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댄스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드가 터진 거죠. 터졌네요. 바이바이 그냥. 네. 그냥 뭐 적자를 계속 봤죠. 예. 네. 어떻게 보면 그 순간과 어떤 뭐 대형 어떤 이제 대기업들의 침투, 시장성의 저하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터져서 저도 굉장히 큰 적자를 본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커리큘럼의 변화와 전체적인 아카데미 색깔의 변화 그리고 어떤 아카데미에서부터의 아티스트까지 어떤 연결 이런 것들로 다시 제가 이제 부활을 한 거죠. 네. 현장에서 이런 재능과 관련된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뭐 본인 느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저같이 이제 가수 지망생이었던 사람들, 보통 보컬 트레이너들은 대부분이 가수를 꿈꿨던 사람들이고 예. 현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뭐 음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본인의 어떤 감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남의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기가 아무리 플레이어의 꿈이 있더라도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감성 어떤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 정도는 있어야 선생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는 정말 감성적에 치우쳐 있다면 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감성과 이성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정말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을 찾아가고 때로는 좀 방황을 하고 있는 많은 청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네. 청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큰 건 아니고요. 네.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팔아. 전 이것만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제자들 보면은 공부도 버릴 수 없고 노래도 하고 싶고 네. 막 이래요. 예.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야 공부도 다 좋지만 그냥 뭐 영어 하나만 해. 차라리 그냥 일본어 하나만 해. 외국어 하나만 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요. 공부를 예. 너무 놀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냥 어떤 노래는 솔직히 인생이거든요. 그냥 아무리 뭐 시간이 많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그냥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예. 저는 그 끝은 항상 좋게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또 청춘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 청춘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또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방청객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노래를 잘 못 부르고요.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네. 트레이닝 받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누가 배우는 거예요? 저희 딸이요. 저는 노래는 반드시 늡니다. 무조건 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즐기기 위한 노래라면은 배워도 상관이 없지만 목적이 있다라면
충분한 대화와 또 상담을 통해서 네, 할지 말지 결정하고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따님은 원하지 않는데 어머님은 가수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약간 느껴지는데요.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보컬 트레이닝은 무엇일까요?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저의 어떻게 보면 강단, 그곳이 저의 무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보컬 트레이닝은 저의 무대입니다. 네. 네. 예, 스테이지. 네, 나의 공간. 그렇죠. 예. 네. 이 무대는 아, 제 무대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쓰는 무대. 탐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저의 스테이지. 또 이렇게 또 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계속 나이를 먹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네, 계속 변화를 꿈꾸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네, 그런 CEO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대표님이 만들어 나갈 모래알보다 많은 행복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길을 달리는 차들을 멀리서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작은 불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반짝반짝 빛날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저만의 얘기를 전 보통 이제 직업 특성상 들어주는 얘기가 많았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제 얘기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 해본 거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좀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좀 조언들을 많이 받으시고 창업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시간. 목표를 향해 발돋움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